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필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 극대와 극소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었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게 돼서 이것을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속도와 가속도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미분이란 단원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과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방정식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방정식은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x는 뭐뭐뭐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뭐 fx로 표현하면 는 0 이렇게 항상 한 변에 0이 있는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해나 근, 똑같은 말이죠. 해나 근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풀이는 어떻게 할까요? 인수분해를 하거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경우는 뭐 인수분해나 조립제법 같은 걸로 인수분해를 해야 하고, 근의 공식 이렇게 이제 해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점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거나 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 없으면 근의 상태를 그러니까 뭐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썼는데 사실은 뭐 사이값의 정리를 쓰면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긴 한데, 대체로 이 근이 어떤 그러니까 근이 몇 개인지, 근의 부호는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방정식은 이런 함수 두 개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함수 두 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y는 fx 이런 형태를 가지는 거죠. 아까 방정식은 fx는 0 이런 형태였던 것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방정식에서 해나 근이라고 불렀던 것은 여기서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먼저 한번 해보면 그래프를 그려야 해요. 여기 1이고 2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1이 축이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x-2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 해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교점은 한 개고 부호는 플러스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이런 거야.
장점은 교점의 개수나 부호를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함수에게는 적용시키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의 방정식의 해의 개수나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장점은 이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었다면 2x는 3 해서 y는 2x와 y는 3과의 관계를 보아도 똑같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방정식을 실제로 구하여라 이런 것보다는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수를 구하시오.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도 개수를 구하시오.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인지,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인지, 부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이제 느껴지죠? 지금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개비가 돌고 있어.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정식도 풀어보지 않아도 실근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몇 개인지 부호는 어떻게 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을 조사하는 걸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자는 게 아니라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 이런 거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려운 3차 이상의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는 개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필기를 하기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개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글이 쭉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개수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후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중요한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별표.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조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지금은 방정식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우리가 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함수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요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함수죠.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죠.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x축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fx를 이렇게 이름 붙이고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인수분해까지 해보면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0하고 2에서 f'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는 0하고 2를 경계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3차 함수겠죠. 그 다음에 극값을 조사해보면 0 대입하면 2겠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를 대입해보면 여기 2를 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지금 보면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x축은 이 사이를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 fx하고 x축하고의 교점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부호까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그 x좌표가 0이니까 y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2보다 작은 0하고 2 사이에 근이 하나 발생하고 2보다 큰 범위에서 또 근이 하나 발생하는군. 이렇게 근의 부호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따라하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 1번도 역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제 할 수 있어요. 한번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나오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져요. 이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는 우변이 단순하게 0이었던 거에 반해서 지금은 좌변도 함수고 우변도 함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여기 보이죠? 함수,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은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함수를 그려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gx를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y는 fx-gx 꼴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우변이 0 이렇게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루기 쉬운 형태로 모양을 변형시켜 놓고 그래프를 생각하면은 이제 좋다는 거고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 방정식의 실근, 요 형광펜을 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같다. 이 부분에 중요한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은 뭐냐 하면 아까처럼 풀려니까 여기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미지수가 있으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부분을 이항을 시켜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부분만 그려서 교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fx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값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3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3하고 1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1하고 3을 경계로 x축과 만나죠.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호는 무조건 부호를 봐야 되죠. 도함수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원래 함수 fx는 1하고 3을 경계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3차함수로 생겼을 거고 그 값을 조사해보면요. 여기는 1,1을 여기 fx에 대입해보면 4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해보면 0이 돼서 x축이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우변에 지금 이렇게 a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y는 a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생각을 해볼 거죠. 그래서 y는 a,
라는 상수함수 와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수함수가 어디에 걸쳤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서로 다른 3개의 교점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4하고 0 사이에 있을 때가 그렇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등호는 안 되죠. 등호 있을 때는 2개니까 교점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의 증명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